김용민의 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고 듣고 잠시 후 민동기, 정상근 두 분 만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 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네, 우리 미디어 평론가, 해방 인민 미디어 평론가 우리 민동기 선생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정동지! 이번 생은 틀렸다는 생각이. 이번 생은 틀렸다. 이망생. 네, 이번 생은 망했어요. 네. 이생망. 예.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 그 레디양은 왜 들어갔어요? 옛날에. 아, 레디양이요? 네. 받아줘서 들어갔습니다. 이 레디양에 들어갈 때부터 혁명성이 내재돼 그렇죠. 있었다. 레디양으로 따지면 미디어오늘보다 더 왼쪽에 가 있고 네. 혁명성이 뚜렷한 매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어오늘이 뭐 한 서울에 있다면은 예. 레디양은 칭다오 쪽 좌쪽으로 칭다오 쪽에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매체 성격이 그렇긴 한데 이미 그때 혁명의 깃발을 들은 거야. 그렇지. 예. 예. 그래 우리 본인의 어떤 그런 전력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미디어오늘이라는 좀 중도적인 그보다는 좀 중도적인 매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암약한 것이다. 그렇죠.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그렇지. 예. 예. 혁명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예. 잊혀질 권리가 여기서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 예. 알겠습니다. 12월 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항상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네. 뭐,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행복한 또 새해를 또 설계하고 그래야 하는데 말이죠. 네. 올해는 어찌 된 것인지 전쟁 중이에요. 연인, 가족. 네. 들과 손을 잡고 청와대 앞으로 이번엔 헌재 앞으로 그렇죠. 새해는 원래는 이제 대선이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대선이 이제 사실은 뭐 앞당겨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래서 봄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된단 말이죠. 네. 박근혜 씨가 아무리 저렇게 개기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할 때 네. 이거 결산 한번 해야죠. 그렇죠. 아깝습니다. 네. 232를 제가 232. 네. 자, 그리고 우리 정동진은 저는 235를 얘기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원래 최경환이 찬성표를 던지려고 했었어. 정신승리로 쳐주지 뭐. 네.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내기를 했는데 제가 235를 찍었거든요. 근데 졌어요. 맞출 사람이 있어요? 정철원 기자가 234를 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래? 적중한 사람이 네. 제 주변에
너무 많아. 제가 232로 아깝게 이거 저기 안 됐다, 적중을 못했다 그러니까 명함도 못 내민다고. 적중한 사람이 많아. 적중한 사람이. 그렇군요. 그 주변에 적중한 사람 중에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군요. 다 일반인이. 정철훈 기자 정도. 네, 정철훈 기자가 234를 찍어서 제대로 맞췄는데 최근에 그 정철훈 기자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 맞췄으니까 책 공부 한번 합시다. 무슨 책? 박근혜 무너지다. 박근혜 무너지다. 네. 이 사람도 아무래도 수상한데.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너졌다고. 내가 봤을 때 이제 혁명 동지의 대열로 들어서기 위한 근데 책을 낸 혁명 동지가 왜 이렇게 조용해? 정철훈 기자요? 네. 정철훈 기자 이번에 한겨레랑 인터뷰도 했고. 그 한겨레 지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통 책을 내지 않습니까? 책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철훈 선수 얼굴 사진이요. 네. 옛날에 제가 극동방송이 있을 때 이제 홍보 업무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홍보 업무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PD로 들어갔는데 홍보 업무하다 그만두니까 PD 아니라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 홍보 업무를 한 게 한 3개월도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기간은 다 PD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한 그런 홍보국장을 개새끼로 여기고 있는 중인데 미디어 오늘이었어 참. 내가 그때 조용기 목사 비판하고 그래서 잘렸는데 잘릴 때 이제 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미디어 오늘의 이영태 기자라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고 나중에 프레시안 가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매체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쪽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 상사였던 홍보국장이 김용민은 PD가 아니다. PD가 회사하고 부딪혀서 양심 때문에 그만뒀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가는 거를 싫어했던 거야. 그래서 PD가 아니다. 야, 그 얘기를 듣고 말이지. 그 뒤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차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송별회를 한다고. 이 와중에 송별회를 하재. 날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래도 도끼를 들고 갈 수가 있다. 내가 전해달라고. 전해라. 도끼 들고 찾아갈 수가 있다고. 혁명 전사는 다르네요. 그렇잖아, 정동지. 근데 약간 그런 일이 생각이 났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 왔지? 정철훈 기자 책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때 이제 홍보국에 있을 때, 극동방송 홍보국에 있을 때, 표지 사진을 한동안은 직원 사진을 이제 실었는데,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모델로 썼냐면은 아름답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좀 바싹 마르고, 좀 핏기가 얼굴에 안 도는 그런 직원들을 표지 모델로 삼았습니다. 왜냐? 헌금하시라고. 후원금 내시라고. 약간 좀 불쌍해 보이는. 그렇지. 그래요. 아마 정철훈 기자의 사진이 실린 거 봐서는 책을 좀 많이 팔아달라는 또 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정철훈 기자가 과연 이렇게 얼굴 사진이 나간다고 책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판단은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사진은 얼굴 사진 말고 아이 셋을 안고 있는 사진을. 그러니까 그런 온화한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무너졌다고 별로 어울리지가 않잖아. 이게. 그러네요. 중요한 건 박근혜 무너지다는 책을 낸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무너졌다 이렇게 냈었어야 되는데. 무너지다인가? 네, 무너지다. 박근혜 무너지다고. 지금 아마 출판계에서는 박근혜 무너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가제? 가제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초기는 이 시국선언서를 한번 모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국선언서만으로 이 바다와 같은 민심을 혁명의 그 엄청난 물결을 다 담을 수 없겠더라고. 대대적으로 편집 기획을 바꿔서 이 한 권이면은 이 2016년의 혁명 국면을 하나의 기록으로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내려고 합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의 사진도 크게 하나 넣고 제 사진을 거기에 혁명 주역 해가지고 저는 혁명에 관련한 단 하나의 언급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러시아 베링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청정 해역입니다. 이곳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너도 나도 찾는 최고급 대게, 이름하여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여러 후기를 접하고 선택하세요.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대게요리 전문점 개수작, 목포, 나주, 창원에 매장이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많이들 아실 텐데 정윤혜 씨 아들 배우 정우식 씨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이 MBC 간부가 뭐 출연 압박을 넣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요거 관련해서 현장 PD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실제로 이런 압박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근수 드라마 본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PD들과 접촉을 해서 안광한 사장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우식 씨를 출연토록 했다라는 증언들이 실제로 현장 PD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면, 일단 정우식 씨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그러니까 첫 해죠. 취임한 첫 해인 2013년에 영화 족구왕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뭐 어떤 다른 걸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SBS 결혼의 여신이라는 드라마에 나오고, 그 이후로 2014년 4월부터 MBC 드라마 개가천선이라는 곳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뭐 야경꾼 일지, 뭐 오만과 편견 이런 MBC 드라마들을 내리 7편을 출연합니다. MBC만. 네, MBC만. 요즘은 전속 탤런트제가 없는데. 없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이 저 드라마 중에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드라마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허준 이후로 허준 이후로 드라마를 안 본 것 같은. 예. 네. 근데 OCN 드라마에도 하나 나왔어요. 근데 실종 느와르 M이라는 곳인데 예. 이 드라마가 MBC 자회사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래요? 네. MBC CNI가 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MBC PD들한테 요 얘기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 MBC 한 드라마 P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우식이 출연한 드라마 리스트를 보면 안강한 사장 취임 후 중간에 쉰 기간도 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 출연했다는 거예요. MBC 드라마에. 네.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로 이렇게 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이럴 만도 한데 그렇지. 계속 MBC만 연달아 나온 거를 좀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부끄럽고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뭐 여태까지 제작진들은 정우식이 정윤의 아들인지 전혀 몰랐고 근데 거듭되게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니까 어디 뭐 사장 친구 아들인가 뭐 그 정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윤혜 씨 아들이라고 밝혀진 거죠. 그리고 뭐 다른 PD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우식 씨를 드라마에 캐스팅할 때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안 맡겼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대사가 별로 없거나 뭐 비중이 작은 단역으로 출연을 시켰었는데 단역이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는 쉽지 않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단역인데. 그렇죠. 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고 정말 배우 지망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박보검이면 사실 이번 작품 끝나면은 좀 쉬었다가 뭐 줄 서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서로 이제 대본 건네고 뭐 건네겠죠. 그런 박보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뭐 워낙 단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 나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MBC만 내리 7개를 나갔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장근수 본부장이 담당 PD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하는 PD를 불러가지고 이들 연속곡 대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남자 배역을 얘로 해 이렇게 직접? 네,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럼 뭐 확실하지. 100%지. 그럼 뭐. 그래서 이제 MBC PD들도 대체 얘가 무슨 백이길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정윤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분노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군수 본부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 얘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소속사를 비롯해 친구 등에게 잘 봐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신인 오디션에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캐스팅 청탁을 한 건 아니었다. 근데 좀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하죠. 아니 본부장급이 그런 자질구레한 부탁을 왜 합니까? 부탁을 하려면은 얘를 꽂아라. 사실 캐스팅 권한이 본부장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인 오디션에 뭐 넣어달라고 부탁한 게 사실상 캐스팅을 하라고 압박을 한 거랑 뭐 다름없다라고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이 장근수 본부장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우식 씨의 원래 예명이 이수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윤의 아들인지 몰랐다 자기도. 네. 그러니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서 본인은 알았겠지만 주변이 몰랐겠지. 아마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지도 사실 좀 불명확해서 그것도 잘 몰랐다고 하고. 그래서 뭐 정윤의 아들이었으면 애초에 쓰란 소리도 안 했을 거다. 자기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PD들은 그 얘기를 믿진 않죠. 누가 믿어 그거를. 아니 근데 정윤혜 씨나 최순실 씨 이쪽은 이렇게 무슨 본명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는 걸까? 본명? 최순실보다는 최서연이 낫잖아. 그래서 그런 거겠지. 진리는 가까운 곳에. 아니 순실이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렇잖아. 날마다 얼굴 뜯어 고치는데 이름이 순실이면은 좀 그렇잖아. 박근혜는 뭐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뭐 나머지들이야. 또 게다가 이런 면도 있겠지. 최순실을 다 알잖아. 최태민 딸인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존재감을 감추고 이권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닌지. 은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 3인방이나 정윤회나 최순실을 언급만 해도 그야말로 박살을 냈는데 그러니까 언급하지 못하게끔 이름을 또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아까 정상근 기자한테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녹음하기 전에 살짝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윤혜 씨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최순실 씨 입장이라면 그 정윤혜 씨 아들이 TV에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최순실이라면. 네. 근데 MBC는 지금 저 미디어오늘도 그렇고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MBC 지금 드라마 본부장이 나름 이 정윤회 씨 아들을 챙겼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PD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그 무렵은 우리가 최순실보다는 정윤회가 진짜 실세고 그 실세인 이유가 그가 남성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측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실세로는 정윤회로 인식이 됐었다고. 아하. 아울러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로는 여전히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정윤회의 지분이 있대요. 최순실이 1순위이긴 하지만 최순실과 적대적 관계가 돼버린 정윤회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전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을 출연시킬 그런 뭐 능력과 또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챙겼을 거면 좀 세게 챙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세 아들이니까. 근데 약간 단역 혹은 비중이 낮은 배역 이 정도밖에 지금 만약에 챙겨줬다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정도밖에 못 챙겨준 거지 않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확실하게 한 주연급으로 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 최순실이. 실세였다면 그 정도는 챙겨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정도 선밖에 안 챙겨줬을까? 만약에 챙겨줬다면. 그것도 혼자서 전 뭐 이런저런 생각이 해보거든요. 요즘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쪽 동네가. 어쨌든 그 드라마나 코미디나 캐스팅 권한이 PD에게 집중돼 있고요. 우리나라 방송 구조가. PD의 그 우두머리가 바로 뭐 본부장, 팀장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민동기하고 정상근을 이제 주연으로 쓰겠다. 이렇게 올리면은 얘는 좀 아니야. 너무 혁명성이 약해. 뭐 그렇지. 그래서 뭔가 좀 불쾌한데. 그래서 아무개를 갖다 꽂아. 이렇게 해서 수없이 캐스팅이 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슨 뭐 잡범 비슷하게 뭐 오디션이나 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MBC가 또 그렇게 지금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환경입니까? 위에서 그냥 내리꽂으면은 뭐 별말 없이 꽂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틀림없이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분명히 언론계에도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의 끈을 대려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걸 찾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요게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디어스 기사를 보니까 장근수 본부장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본부장에서 잠적을 하셨다는 기사가 있던데. 보직 사퇴. 보직 사퇴하시고 잠적을 하셨다는 MBC를 완전히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장 얘기를 하면서 이 정우식 씨를 챙겼다는 거죠. 장근수 본부장이? 그러니까 PD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사장이 지시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물론 저희랑 통화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건 들은 PD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지시를 나서 챙겼다라는 거는 그때가 또 안광한 사장 체제인 거고 지금까지. 뭔가 좀 의혹의 시선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또 장근수 본부장이 어떤 보도를 보면 완전 또 부인했다고 전면 뭐 사장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미디어스 기사 보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했다고 그러고 어제 그 어떤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청문회를 우리가 쭉 보잖아요.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말이 진실이다.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의 아주 일부분만 얘기할 뿐이다. 그거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있지 않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냥 뭐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걸 어제 또 터뜨리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MB가 참 대단하다. MB는 완전히 다 잃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하고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비밀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한 발 걸치게끔 해준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노련한 통치자라면 절대 자신과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여지를 남겨두거든. 왜냐면 나 이럴 게 없어 맞짱 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은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답이 없는 이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도 뭐 그러니까요. 아무런 뭐 정무적 감각도 없는 이런 자들이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나쁜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런 그 못된 습성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습성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우식 씨는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겠네요.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뭐 어디선가 하여튼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 자기는 아버지랑 사실상 연락을 끊고 살았었다. 그 말을 누가 믿냐 이거야. 정우식이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은 난 못 믿어. 이 정권 아래에서 덕본 사람 중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말은 난 믿는데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특히 현재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공직사회하고 얽혀 있는 사람들,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변명 안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믿는 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왜 그래 또 그 사람 나름 불쌍할 수도 있어. 불쌍한 사람이긴 한데 괘씸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괘씸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들으셔도 되지만은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안 믿어도 된다. 그러면 뭐 손해 안 본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는 잃을 게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뭐 대부분 은행 소유긴 합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거실은 기업은행. 안방은 국민은행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건 지금 현관 정도는 저희 집입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MBC 소식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11일에 MBC 주말 뉴스데스크 진행을 하시던 박상권 앵커가 하차를 했어요. 근데 하차를 하면서 클로징 멘트가 좀 의미심장했거든요. 멘트는 좀 이랬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MBC 뉴스에 보내주시는 따끔한 질책, 뭐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 앵커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노멀한 말인데 MBC 내부에서는 되게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지금 이제 용기 있는 말을 한 거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박상권 앵커가 보도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사 발령이 14일 날 났는데 그 보도 MPS 준비센터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러니까 보도국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비제작 부서죠. 네, 비제작 부서. 여기가 보도국 안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비제작 부서. 로 이제 간 건 확실하고. 뭐 리포트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원래 이제 그 김희용 MBC 기자협회장도 원래 여기 있다가 딱 갔는데 MBC는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다. 라는 소식을 짧게 전해드립니다. 근데 좀 짠한 게 주말 앵커긴 하지만 그래도 MBC 뉴스데스크 앵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 얘기를 하고 이 시국에서 저렇게 그만둔다고 했으면은 과거 MBC 같았으면은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이게 이슈화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만큼 MBC에 대한 기대를 아예 사람들이 많이 접었고 더더군다나 JTBC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언론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런 뉴스를 제대로 막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MBC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과거 같았으면 막
주목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국갤럽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어느 방송 뉴스를 가장 즐겨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근데 MBC가 5% 나왔거든요. 5%. 네. 박근혜 지지율하고 그러게 네, 뭔가 맥을 같이 하는. 예. 근데 KBS가 보통 항상 1위였어요. 예. 이게 2013년 한 10월만 하더라도 KBS가 41%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8% 나왔습니다. 아이고 18%. 네. 박근혜하고 연관이 많네요. 박근혜 현재 지지율 5%. 18%. 네. 그리고 박근혜 18. 예. 그리고 1위가 JTBC가 45% 나왔습니다. 야, 그 KBS의 그 왕좌를 JTBC가 이렇게 이게 딱 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진 이후에 이 두 신뢰도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사실은 텔레비전을 샀어요. 네. 이제 그 작업실에다가 네. 샀는데 항상 JTBC만 봅니다. 네. 딴 데는 안 봐요. 네. MBC는 몇 번이죠? 11번 아닙니까? 네, 11번입니다. 예. 네. 까먹었어요. 예. 요즘에는 진짜 지상파 전혀 근처도 안 가고요. 네. 오로지 JTBC만 봅니다. 뭐 저는 뭐 언론을 100% 믿질 않습니다. JTBC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죠? 네. 이 국면에서 정보를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TV를 켰다면은 15번 말고는 딴 데는 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지난번에 저희 공개 방송할 때 이 혁명 동지 정성근 동지가 SBS 그 인사 개편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것도 저는 SBS가 일단 뭐 나름 선택과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탄생했을 때 SBS가 그쪽으로 코드를 맞추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용민 PD도. 그 뭐 저기 사회이사로 예.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학자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인사 개편 이런 것도 탄핵 국면에서 이걸 좀 변화, 시청률도 많이 떨어지고요. 뉴스 네. 시청률도. 그런 거를 뭐 쇄신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내부 변화를 통해서 약간 코드를 좀 맞추려고 하나? 저는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아예 좀 JTBC처럼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네? JTBC가 지금 이렇게 시청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이유도 손석희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치. 예. 네. 근데 지금 SBS는 이렇게 자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자들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좀 기자 PD들이 중심이 돼서 JTBC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SBS만의 어떤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 정치 상황이 되면 요쪽으로 좀 갔다가 또 약간 상황이 바뀌면 약간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안 속는다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SBS의 정체성, 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얄팍한 게 하금열, 최금락, 그리고 이남기, 김성우, 그리고 최근에 허원재. 그렇죠. 뭐 장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그 족적을 보면은 뭐 마음에 안 드는 프로가 있으면 항상 SBS 신정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지 마라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인간들 그 SBS 과거 직원 기록 그거 다 적출해내 버려야 합니다. 연락도 못하게 해야 해요. SBS에서 쌓은 명망 명성으로 권력의 줄선 이런 인간들이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SBS가 지금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BS 기자 PD들은 건강한 기자 PD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SBS가 뿌리가 아직 깊지 못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MBC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 MBC의 그 뿌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MBC의 유민들, 그렇죠. 유민들, 뭐 대표적으로. 뉴스타파 그리고 자백이란 영화를 만든 최승호 PD 그리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그리고 박성재 기자 이용마 기자 그리고 현재 그 TBS의 대표인 정찬영 전 MBC PD 그리고 바로 JTBC의 손석희 그렇죠. 다 MBC의 유민들 아닙니까? 나가서 그 나간 조직이라든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MBC 출신들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MBC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다시 MBC에 모일 수 있다면 뭐 MBC의 르네상스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과연 가능하겠는가? MBC는 정말 피해 숙청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황이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만약에 SBS가 굉장히 그 칼라 쇄신, 분위기 쇄신의 차원으로서 김용민 PD에게 출연 제의가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나를 뭐 공비로 보고 있는데. 일단 무상 공비 해제 막 이렇게 했다. 네. 이제 대선까지는 대선까지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네. 거기 나가면은 여기 지상파지. 내가 100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한 70, 50까지만 얘기해야지.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내 고려 대상이 없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또 다른 플러스 30 이건 해줘야지. 그렇죠. 라는 식으로 해서 물타기 방송을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나의 할 일은 정상근 동지와 함께 혁명의 메시지를 불태우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70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혀갈 것 같아서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구악들이 네. 점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대한 미디어가 상당히 좀 안타깝죠. 이 국면에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지난 세월이었는데 근데 이런 세월들도 잘 축적해 나가면은 나중에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그 바른 보도를 한 언론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런 그렇죠? 순위를 매기게 된다면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이런 종편들 후순위로 밀리고 네. 지금까지 각처에서 노력했던 뭐 미디어 오늘 같은 이런 언론들이 앞순위에 딱 서게 되는 바로 거기입니다. 네. 이 정상근 혁명동지 같은 그렇죠. 선명성을 가진 선명성 이거 너무 선정적 아닙니까? 원색적인 그런 이런 저널리스트들의 진실을 향한 그런 애타는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저는 이 구악의 체제 앙시앙 레짐에 한 몫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나갈 방법이 없느냐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많이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리포트라도 어떻게 좀 안 되냐. 근데 시사 얘기 안 하겠다. 어디부터 어디 구간까지 밀리고 막힌다. 이런 것만 하겠다 했는데도 시원하게 까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교통 상황 전하는 그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약에 김용민 PD가 한다. 교통방송에 시사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장르. 저는 이렇게 저의 장기는 아는 분야가 정치 미디어, 종교 이렇다고 하는데 진정한 이제 백미는 교통입니다. 이게 눈 감고도 지도가 탁 펼쳐지면서 지금 어느 길부터 어느 길까지 밀리는데 제가 하나 좋은 팁 알려드릴까요?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러면서 한 15분 갈 거리를 5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이런 인간 내비게이션. 머릿속에 축적된 그런 교통 그동안 흐름 이런 것들 사상 최초 이제 교통 상황이 1시간짜리로 아니 근데 그렇게 교통 상황을 잘 알면서 왜 지각합니까? 오늘 지각은 이제 왜냐면은 오늘 지각은 우리 녹음이 밀려가지고 녹음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이 늦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교통 때문에 늦은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던데. 아니 정우털이 됐다면서. 정우털. 예. 아이고 어떻게 정우털을 선택할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정우털 새 원내대표.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
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무리하다 망가지는 삶, 그 삶을 끝내자는 제안을 담아 제가 새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썼습니다. 민주주의가 멈춘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도서출판 창비. 자, 다음 소식 한번 또. 네, 이게 조금 뭔가 짜잘하면서도 뭔가 중요하고 막 그런 약간 좀 애매모호한 소식인데, 일요서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주간 신문인데 예. 일요서울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전직 간부하고 일요서울 측이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오.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주목을 했냐면 그 일요서울이 발행하는 월간지 서울 21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2012년 9월호 기사를 보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기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유경수 특집을 실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은 이 기사에 관련해서 정경련이 억대 협찬했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 월간 그 기사에 유경수 네. 특집에 요거 이제 요 기사를 뭐 어떤 협찬으로 했는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우회의 경로로 협찬을 했는데 예.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오. 정경련이 여기에 왜 이 협찬을 하지? 라는 그것도 좀 그러게요. 이상한 방식으로 네네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을 좀 입수를 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예. 이 일요신문의 전직 간부라는 사람은 그 2012년 당시 편집국장입니다. 예. 편의상 이제 A씨라고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2012년 8월에 유경수 특집을 기획을 했어요. 예. 네, 유경수 특집을 기획을 하면서 이 잡지를 고엽제 전후회 쪽에 10만 부를 팔려고 합니다. 10만 부나? 10만 부를. 네. 와, 예. 그게 이제 배포되는 즉시 바로 이제 종이 쓰레기가 되는. 네, 그렇죠. 뭐 그걸 읽을 10만 명이나 있을까? 어쨌건 그런 플랜을 세웠어요. 네, 플랜을 세웠는데 결정적으로 고엽제 전후회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기사를 놓고 여기 일요서울의 대표이사 이 고모 씨인데 예. 이분이 이 기획을 들고 손길승 정경련 명예회장을 만나요. 예. 만나가지고 고엽제 전후회를 대상으로 2만 5천 권을 무료 배포할 테니 3억 원을 달라. 그냥 정경련 회장을 만나서? 네, 정경련 회장을 만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일요서울이 아니라 월간조선쯤 됐다. 예. 그러면은 뭐 매체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네임 브랜드 봐서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20일? 네, 서울 20일이요. 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요서울은 들어봤어요. 지나가다 뭐 가판에서 이름은 봤는데 그 월간지를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런 잡지에 정경련, 그러니까 대기업들, 재벌들 침묵 단체 아닙니까? 우리 저기 미디어오늘도 벤치마킹 합시다. 정경련 가서 네. 3억 내놓으시오. 오늘 20일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경련 해체 기사를 낼 테니 3억 내놓으시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일요서울 대표이사가 손길승 회장을 잘 알거나 네. 어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전의 측면에서 정경련이 지원을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게 3억 원이 우회 협찬인데, 그러니까 뭐 정당하게 어떤 매체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 잡지의 판매 대금을 정경련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종의 우회 협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손길승 회장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서울이 정경련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그리고 전경련 회원사인 SK텔레콤하고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협찬 광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3억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도 그냥 주는구나. 이게 되네? 진짜 저게 어떻게 되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소송전이 들어갔냐니, 편집국장 전 간부 A씨가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에 대해서 판매 대금이 딱 나오면, 이게 기획대로 뭔가 되면은 여기 100% 수금됐을 경우 거기에 25%를 인센티브로 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나 봐요. 아하. 근데 이제
안 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대표가 가가지고 그거 3억 원을 벌어왔으니까. 그러니까 3억 원의 25%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됐고 이 소송 결과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어쨌건 이게 소송으로 갔는데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은 이걸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이런 대목을 넣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대목인데 재판부가 봐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기사를 쓰는데 뭐 어디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이게 쓰고 상식에서 벗어난 지금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판결 자체는 뭐 인센티브에 관련된 판결인데 재판부가 판결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획기사 자체가 이거 되게 불법성이 높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인센티브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요 서울만 좋은 거예요? 어쨌건 뭐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좀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A씨가 편집국장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정 대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유리한 기획 특집 기사를 작성한 것은 여론 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과 아울러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보도 대가를 받을 목적이었다. 라고 하면서 패소 판결을 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A씨한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전 편집국장한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금 처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 재판 결과 안 났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다가 빅엿을 먹었어. 빅엿을. 아니 빅엿을 먹을 위기에 처한 거 아니야 지금. 네, 감옥 가게 생긴 거죠. 네. 가만히 있지. 그때이면 될 걸 왜 그걸 굳이?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액수가 너무 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전경련이 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도 그렇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뭐 보위를 위해서 집회를 했던 뭐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준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선거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돈을 지원했다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 근데 뭐 홍보 이런 거를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가지고요. 그걸 고려했다면 아니 좀 다른 방식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월간 서울이요? 서울 20일. 서울 20일?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이걸 요구한다고 저렇게 3억씩이나. 그러게요. 야 이건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조 서울하고 혹시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몇 억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매체에 나간다? 이거는 뭐. 그러게요. 그게 저희도 봐도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경련이 됐든 기업이 됐든 돈이 좀 많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식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뭔가가 없으면은 절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그럼요. 부자들이 얼마나 짠데.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게 만든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3억이라는 돈을 전경련에서 덜컥 줄 리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네. 어쨌거나 이 편집국장 분은 감옥 가게 생겼지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저희에게 그런 거를 안겨주고 가셨네요. 야 이거 그냥 느낌인데. 느낌적 느낌과 지금 정상근 기자가 쭉 설명해준 이 기사 내용을 들어보고 딱 받는 느낌은 여기 좀 파면 뭐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하다. 그래요. 이것만 갖고는 진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매체에 이렇게 막 나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군소 매체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뭐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유력한 보수가 좋아할 만한 이런 사람 뭐 특집 기사 만들 테니까 전경련 좀 도와주시오. 3억 좀 주시오. 안 줍니다. 그렇지. 이게 뭔가 인적 배경이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광고 같은 경우도 요즘 어떤 매체에 내서 광고 효과가 있다. 이런 데는 김용민 브리핑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미오캣이 광고가 없습니다. 이 포식자. 농담이고. 근데 약간 매체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체들한테 광고를 한다는 거는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우리 씹지 말아다오 하는 어떤 보험용 정도. 방송 3사나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까지는 뭐 효과가 있다고 치는데
나머지들은 라디오까지 포함해서 없다고 전 보거든요. 김용민 브리핑을 저희 요새 부모님들이 되게 즐겨 청취하시거든요. 아유, 그러세요? 네.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홍어를 딱 주시면서 이거 알싸한 홍어에서 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싸한 홍어. 다음 달에 광고 문구 하나 더 넣으려고 해요. 뭐 제가 만드는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혁명이 필요할 땐 홍어. 이런 거 하나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경련은 광고 효과를 기대하거나 혹은 뭐 이걸 인해서 뭐 우리 사회가 뭐 바르고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 공익 차원에서 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뭐 강력한 어떤 존재감을 가진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안 내면 불이익이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 고려되는 가운데서 그 억대의 이런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TV조선하고 JTBC가 좀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거죠. 스포트라이트.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말에 TV조선이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TV조선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도를 했는데 그때 TV조선이 되게 찌끔찌끔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김영한 전 수석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비망록을 TV조선에 주신 분이죠. 네. 이 어머니하고 어떤 젊은 분이 딱 오셔가지고 수첩을 달라고 했대요. TV조선에 준 수첩을. 그래가지고 뭐 TV조선 쪽에서는 다음날 어머니한테 수첩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근데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 그 젊은 사람 같이 온 사람이 자기를 외손자라고 소개를 했대요. 이 외손자라고 소개를 한 분이 갑자기 막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막 뭐 이거 빨리 내놔, 막 안 그러면 뭐 고소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JTBC 취재팀이었던 거죠. 이 외손자라고 했던 분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취재팀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TV조선 쪽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취재 경쟁이라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뭐 수첩을 주지 않으면 뭐 고소하겠다느니 뭐 기자 협박하고 뭐 유족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이게 보도본부에 들어온 건 좀 도를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협박죄, 뭐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무단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고소를 한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제 JTBC 그 스포트라이트 팀 제작진 중에 한 분이 근데 그거는 좀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으로? 실제로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아하. 네. 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조금 양쪽에서 좀 얘기가 오가는 것 중에 뭐 이 사실은 분명히 JTBC가 문제가 있고 근데 다만 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주목을 할 만한데 어머니가 원래 TV조선에 수첩을 주셨잖아요. 근데 TV조선이 보도를 하니까 TV조선 쪽에서는 어머님께서 아 고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보도국에 와가지고 다시 수첩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좀 이 과정이 좀 의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JTBC 얘기는 조금 여기서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TV조선이 이 비망록 보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유족들이 수첩을 돌려달라고 한 거다. 근데 TV조선이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JTBC PD예요. 제작진이니까. JTBC PD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한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물론 좀 부적절한 일이 있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JTBC가 이 비망록을 입수해서 이거를 언론노조에 보내고 다른 언론사에 릴리즈를 해서 그 이후부터 이 비망록에 대한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TV조선이 너무 자기들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JTBC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JTBC 어떤 분은 아니 TV조선은 그 고영태의 제보도 1년 반이나 좀 묵히고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자기 필요할 때 이렇게 까더니 이 비망록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왜 조선은 제때제때 보도를 안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저널리즘의 금원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기사와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두면 녹는다. 그렇죠. 그걸 변상욱 기자 통해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소시적에 참 그럴듯하죠. 그렇죠. 조선일보는 왜 이게 무슨 된장도 아니고 기사 소스를 이게 묵혀둘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비망록에 담긴 내용이요. 실제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선일보나 TV조선은 박근혜 씨와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조용히 이선 후퇴를 하고 그리고 비박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비박을 중심으로 한 국여권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여권 세력들. 거기가 결집을 해서 다시 이제 집권하는 뭐 친이계까지 포함을 하겠죠.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고영태 증언, 그다음에 비망록 이런 부분은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뭐 친박이건 비박이건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떠나서 정권의 도덕성 자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나름 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조선일보가 치명적인 무언가 누구에게 치명적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치명적인 무언가 파일을 또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일보가 그 파일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건가? 그렇죠. 파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의혹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 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치명적인 파일을 국내 모 언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 그 언론은 왜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딜을 하기 위한 거다. 이게 뭐 진실 보도, 사실 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존립, 또 정치적 위상 유지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하면은 카드가 하나 소진되지 않습니까? 카드는 쥐고 있을 때 카드죠. 그래서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위협이 닥쳐오거나 혹은 회사의 존립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에는 네. 딱 이 카드를 꺼냄으로써 사태를 무마하려는 보신용 이런 그 카드로서 쓰지 않겠는가. 탄핵 가결 전에는 그 카드가 유용할 텐데 지금 박근혜 씨하고 딜을 해가지고 뭐가 될까? 내년 3월에 종편 제어가 문제 이건 네. 아직 남아있는 불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지. 이대로 개기면은 충분히 박근혜 씨가 3월을 넘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종편 제어가 이것만 없으면은 빵빵 터뜨릴 거라고 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국내 모 언론에게서 뭐 이렇게 진실을 알려 하면은 안 된다. 진실을 거기서 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오로지 진실, 독자의 알 권리 네. 여기에만 충실하면서 저널리즘 공식에 따라서 들어왔다? 바로 터뜨려야죠. 물론 그렇죠. 무조건 다 터뜨리면 안 되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를 이거 엄청난 카드인데 이거 일단 묵혀뒀다가 나중에 뭐 우리가 적절할 때 한번 쓰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야말로 진정한 사입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동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혁명의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전주 간 건 어떻게 됐어요? 전주 간 거요? 아무개 씨가 네.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제보를 가셨잖아요. 제가 예. 전해 들은 바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네. 그때 이제 아무개 씨가 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굉장히 디테일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이재진 기자랑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니 왜 웃어? 들판에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네. 그렇죠. 네. 어쨌건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갔었는데 네. 하필 또 거기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랑 좀 얽혀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었고 무서운 곳이죠. 네. 예. 거기 이제 주변을 탐문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직접 한번 부딪혀 보자. 라고 해서 직접 부딪혔다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러면 상당히 그 뭐랄까요 신빙성이 있는 제보 아닌가요? 그럼? 그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근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네. 확인을 못해서 기사를 못 썼지만 그 의혹은 살아남아 있군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며칠 뒤에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그쪽 계통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혁명 동지가 지금 취재하러 내려갔는데 소식이 없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뭐 변고를 당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랬더니 이 주진우 기자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텐데. 나름 지금 미디어오늘에서 정상근, 이재진 기자는 덩치면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자거든요. 그래서 둘을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야? 그 둘이 갔는데 이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그럼 우리 이재진 기자는 혁명 숙주군요. 혁명 숙주. 이숙주. 이숙주.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상근 동지가 레드항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진 기자가 미디어오늘 전에 민중의 소리에 있었어요. 민중의 소리 있었어. 야, 이게 빨갱이들이 와봤더니.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 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임진강을 건너듯이 취재를 해야지. 공부하는데 거기 가서 위험만 느끼고 돌아오면 그게 진정한 혁명성이 약해졌어. 네. 그날 한 새벽 4시까지 여기저기 계속 취재를 계속 했는데 뭐가 막혀가지고 계속 진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죽은 걸로 알려진 그분이 살아있을 확률이 있군요.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누리꾼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 애청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 정상근 혁명동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거 하나 까세요. 생명의 위협이. 아니, 제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디로 갔었던 거예요? 어디로? 전주. 전주? 네. 전주 무슨 동? 그게 이름이 제가 까먹었네요. 근데 발견된 곳이 그 전주 IC에서 나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전주 IC에 나가면은 그 CBS 전북 방송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도 근처에 있고. 예, 그렇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 어쨌거나 뭐 그렇게 번화가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사람이 아예 돌아다니지 않는 뭐 그런 곳도 아니었고.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범한 시골? 평범하진 않아요. 그래? 아우라가 있군요. 네, 뭔가 아우라는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려 하면 죽는다. 거의 그런 분위기. 더 물어보면. 더 물어보면. 네. 뭐 같은 얘기죠. 실제로 정상근 이재진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그분 얘기를 대면서 취재를 했는데 알려고 하면 그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그분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그 종교인 걸로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란 신분 밝혔고. 예. 아이 그럼 100%지. 그분을 만나러 왔다는 거를 뭐 무슨 회심해서 그 종교에 입문하려고 귀의하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영접하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뭐 100% 그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그럼 뭐 거의 100%구만. 네.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제보는 일단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더 이상 알려고 하면 당신들 죽는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상근 혁명동지 이메일 주소 어떻게 돼요? 이메일 주소 저희 홈페이지에 있긴 한데 달. 네. DAL. 골뱅이 mediatoday.co.kr. 달이에요? 달. 네. 왜 달이야? 달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혁명 거점과 어떤 암호 체계가 아닌가. 그렇죠. 달이. 네. 그냥 별명이. 네. 암호 기호는 아니고. 네. 뭐 전혀 뭐 우주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록 달이지만. 그래요. 네.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서늘해지네. 서늘해집니다. 네, 서늘해집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정상근 동지가 그래도 무사하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상근 동지가 뭐 비명 행사라도 했으면은 우리 혁명 전선에 얼마나 큰 차질이 빚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관훈 나이트클럽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대선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조기 대선 국면인데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정상근 기자는 계속 미디어 오늘에 계시면서 이렇게 취재 활동 여념이 없을 테지만 이제는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론사에 속했기 때문에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최소한 균형, 중립 이걸 지켜야 한다.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훗날 100년, 200년 뒤에 이 역사가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동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딸이 잠시 고난을 겪고 곧 부활한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역사에서 나는 사라지는 게 뭐 낫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민주주의의 그 공로와 이런 것들이 네. 그게 아니라 100년, 200년 뒤에도 오늘의 이 역사는 박정희 망령의 그 몰락 이렇게 기록될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언론인들이 뭐 물론 왜곡 그리고 또 조작 이걸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관점을 갖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타도도 입에 올리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브리핑에서 박근혜의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박근혜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씨라고 했고 네. 네, 그 이전에는 대통령 박근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가 대통령 박근혜 씨였다가 박근혜 씨였다가 박근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1월 1일까지도 계속 집권한다 그러면 박가라고 알고 박씨. 박가. 예. 씨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네. 미스박으로 하려다가 그거 아주 엄청난 역풍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너무나 이게 제가 양성평등 의식이 없어서 크게 배웠는데 DJ DOC 때문에 박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박가.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신문들 뭐 방송에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이러는데 예. 뭔 대통령이야? 아니 저는 박근혜 씨라고 부른 지 좀 됐고요. 네. 일단 2월 24일까지 제가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월 24일로 하셨지 참. 네. 예. 12월 31일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알 수 없어. 지금 지금 진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인데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2월 31일까지 안 물러나면은 제가 슬쩍 또 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렇게 유치한가 내가? 나 유치하지 않아, 정동지. 음력 12월 31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은 1월 말이 되거든. 1월 말. 1월 말. 1월 말이면 약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는 임기를 채운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뭐 어쨌건 거기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임기는 채우는 걸로. 야, 우리가 친박 정권 들어서 많이 배웠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드시 2월 24일 전에 내려오도록 전력을 다해. 예. 대선 국면이 되면은 진짜 이제는 뭐 인생을 건 한판 승부를 우리 모든 민주 시민들이 안 걸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 민주 시민의 자존심 문제예요. 이 대선 총체적인 대결 국면. 뭐 총포가 없을 뿐이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전투에 있어서 저는 사실 2013년 초에 국민 TV를 만들어서 국민 TV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정권을 되찾자 이런 취지로 많은 시민들과 또 뜻을 모아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온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선까지는 국민 TV에서 다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서 일단 민동기의 뉴스바를 일단 폐지를 시켰어요. 혹시 정상근의 뉴스바를 정상근의 뉴스바로 형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김용민 브리핑은 뭐 이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민 TV가 대선 국면에서 뭐 무슨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뭐 발전 창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뜻을 모아주신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또 민동기 국장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TV와 함께 귀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못 드립니다. 드디어 합정동에도 혁명의 깃발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민 국장님의 그 또 더 큰 조력과 함께 우리 함께 혁명 동지로서 진짜 혁명을 한번 이뤄보도록 함께 뜻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동지도 좀
합류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에? 가깝잖아. 저기 네. 합정이랑 당산에서 하나 건너면 된다. 우리 국민TV 옥상이 아주 아지트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염병을 제조하고. 예. 농담입니다. 시민학교로 하나 만들어서. 예, 관훈 나이트클럽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